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싫어. 다시 구질구질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요즘 만나는 남자 있어. 갑자기 만나는 남자가 있다니. 저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거짓이라고 믿을까봐 해서인지 차근차근 비교까지 해주며 저를 지그시 떨구려 하더군요. 형부한테 소개받았는데 꽤 근사하고 멋지더라고. 당신보다 훨씬 돈도 많고 나한테 돈 때문에 구질구질해지지 않게 눈치도 안 줘. 당신이 이혼해주면 위자료도 준다더라? 참 돈이 좋긴 좋더라. 이혼 소장 보냈으니 하루빨리 도장 찍어주고 애 없으니까 이혼도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 난 내게 어울리는 남자 찾았으니 당신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여자 찾아봐. 라며 아내는 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기가 막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도 이미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갓집에 가도 매번 문전박대를 당할 뿐이었고 저는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몇 날 며칠 폐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춘다고 감추었건만 제 친한 직장 동료한테 건너 들으셨던지 저의 이런 사정을 어머니가 아시게 되시면서 저는 또 한 번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헐레벌떡 쫓아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며 며느리에게 자신이 한번 말을 해보겠다면서 전화를 거셨지만 뭐 이미 마음을 달린 먹은 아내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나거든요? 고작 소방관 월급으로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뭐 아휴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이런 냉담함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으로 사셨던 어머님은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셨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을 아시고는 혹여나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다신 일어나지 못할까봐 저를 안아주시고는 눈물을 삼키곤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는 얼마나 힘들게 지냈겠니? 내가 이 정도 말을 들었는데 넌 더 했겠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 살아. 그 정도 되면 그의 말 맞다. 나 이혼하는 게 맞다. 다른 남자까지 만났다면 그건 얘기 끝난 거 아니니? 난 내 아들이 이렇게 지내는 꼴 못 본다. 그냥 헤어져라. 어머니까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니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며 위자료 신청이라도 하라 했지만 그러면 오랫동안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에 그냥 빨리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몇 푼 때문에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혼을 한 후 아내는 만족한 듯 웃으며 가정법원에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랑 사는 동안 정말 치가 떨렸나 봅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 선글라스를 끼며 명품으로 도배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는 방금 이혼한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하게 희희낙낙하게 장난을 치는데 개념 없는 형님이 소개를 시켜줬다던 돈 많은 남자인 듯 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외제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미 사건은 끝났고 제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악물고 살아남기 위해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자라면 아주 섬뜩했고 도리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혼남으로 제가 홀로 늙어갈 것이 안쓰러우셨는지 재취자리를 얻어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젠 다시는 여자가 없다고 생각했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일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지낼래요. 이젠 여자는 만나지 않고 싶어요. 아직 네가 젊은데 무슨 소리니? 사람에 대한 사랑의 상처는 새 사람만이 아물게 해주는 거라 했다. 과거는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잘 살아야지. 다른 것은 무조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저는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말에는
절대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의미 없이 일에만 몰두하며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갔는데 이혼을 하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건물의 대형 화재 신고를 받고 구출을 하러 갔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아이를 구출하다가 저는 그만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어깨가 타들어가는 강한 통증을 느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여의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환자분, 지금 몇 도 화상을 입었는 줄 아세요? 이거 금방 끝나지 못할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뭘요? 전 괜찮습니다. 퇴원 수속 밟겠습니다. 환자분, 5년 전에도 이렇게 고집 부리셨죠? 그러다가 다시 상처 덧나서 치료 받으셨잖아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이 나네요. 냉철한 눈을 하고 있는 여의사는 저를 쳐다보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5년 전에 저를 알고 있다니 왠지 신기하기도 해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기도 했죠.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그 여의사는 제 담당의로서 이후에 종종 저를 치료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병문안 자주 왔던 그 어린 여자분은 안 오세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던데 그 뒤에 좋은 소식 있으셨어요? 헤어졌어요. 결혼했다 이혼했거든요. 어머, 어떡해요. 몰랐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뭘. 무슨 소리예요. 상처가 한 번 나면 작아질 수는 있어도 아예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그렇고요.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겠네요. 연애도 많이 해보지 않은 저였지만 왠지 저는 그 여의사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하러 저 같은 이혼남에게 호감이 있나 싶기도 해서 현실을 보고선 헛웃음을 지었죠. 참 죽어도 여자랑은 인연이 없더니만 이 병원에만 오면 여자랑 자꾸 엮이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요성스러운 기를 가진 병원인가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고 보니 저랑 동갑내기로 오다 가다 말동무가 되어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대화가 참 잘 통하더라고요. 홍기를 놓친 그녀는 결혼에 개의치 않은 상태로 전문적인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기나긴 입원 생활이 끝나고 저는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도 몰랐네요. 그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하셨는데 나란 일 하시는 고마우신 분께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밥 한 끼 사도 될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의사는 저에게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뭐 마지막이기도 하고 어쩌면 5년 전에 저를 치료한 인연이 5년 후에 이어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별뜻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면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우리가 만난 곳은 삼겹살 집이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우면서 장까지 시원하게 들이키는 모습을 보니 병원에서 봤던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이 아니라 소탈한 동네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님에게 구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낳은 외동딸인데 화재가 나니 저희 부모님은 애가 타셨죠. 그런데 소방관님이 목숨을 다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소방관 분들을 존경하고요. 아마 그분이 없었더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여의사는 소방관이 대단한 직업인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이혼을 한 뒤로는 제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쓴 웃음을 지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죠. 글쎄요, 직업으로 치면 의사 선생님만 하겠나요? 저는 뭐 돈도 얼마 못 벌고 힘들고 목숨 걸고 사람 구하느라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별로 인기 없는 직업군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이라도 소방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저 정말 못 참을 거예요. 여의사의 말을 들으니 저는 괜히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제 직업에 대해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괜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의사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냈고 점차 이성으로서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다신 여자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세상에는 맘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자 그녀는 신랑감으로서 검증을 마쳤다는 듯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빤히 쳐다보더니만 제게 툭 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우리 결혼할래 상두야? 뭘 하자고? 저는 뜬금없는 말에 당황해서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고 그녀는 그 모습이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입에 묻은 걸 휴지로 닦아주더니만 다시 한번 결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어이없게 바라보았죠. 나이 서로 먹을 만치 먹어서 난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만났던 건데 넌 아냐? 한 1년 정도 만나보니 맘도 통하고 멋지고 진실하고 이만한 훌륭한 신랑감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데려가려 하는데 넌 싫어? 그치만 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게다가 이혼까지 했어. 너도 사람 좋고 마음이 부자잖아. 의사랑 소방관이랑 뭐가 달라. 사람 생명 구하는 건 똑같지. 둘 다 직업에 자부심 있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또 이혼이 요즘 뭐 흠이라고. 애도 없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는 애만 없으면 이혼남이든 재혼남이든 상관없다고 했어. 이미 허락도 받았다고. 콤플렉스 때문인지 처음에 저는 이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점점 이끌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저는